네, 간첩 돈 받았던 김부겸 이 그래픽으로 한때 난리가 났었죠. 네, 2016년 총선 때 제가 만든 것인데요. 대구 수성구 선거, 그러니까 김문수 대 김부겸 대결 때 나온 것이죠. 이 그래픽으로 인해서 김부겸 측의 무슨 법대 교수라는 작자가 저를 고발하였고, 네, 서울에서 저는 대구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대구지검에서 17시간, 1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지만 제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기사의 팩트였기 때문에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 기사도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선거 기간에 이 이미지로 인해서 대구 매일신문의 연이틀 톱으로 나올 정도로 핫 이슈였었죠. 이 그래픽으로 인해서 제가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 나오니까 김부겸 측에서는 다시 저를 추적했습니다. 선거 2달 뒤에 다시 저를 고발했는데 제가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공표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저를 고발했었죠. 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80만원 벌금을 내었습니다. 검사가 120만원을 구형하는 것을 제가 말을 했었죠. 제가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올렸던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벌을 달게 받겠다. 라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씨가 간첩 이선실에게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첩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간첩 돈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간첩인 줄 알고 받았던 모르고 받았던 결과적으로 간첩 돈 받았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김부겸 씨가 간첩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았다? 그것도 사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 라는 책 78페이지에 나옵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간첩 돈 받아놓고 끝까지 오리발내미는 김부겸을 안중규가 저격하겠습니다. 김부겸 자신의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 78페이지에 간첩 이선실 할머니가 두고 간 돈 500만원을 일단 은행에 맡겼다 예금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부겸은 간첩 돈 안 받았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나온 자신의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 7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조차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글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같았으면, 미국 같은 선진국이었다면 진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죠. 네, 나는 민주당이다 78페이지에 나오는 김부겸의 저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988년으로 기억된다. 1988년은 김부겸이가 31살 때입니다. 당시 진보정치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나는 퇴근하여 장모님과 알고 지낸다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이 할머니가 간첩인데 김부겸에게 접근한 거죠. 그분은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어우, 진짜 그 할머니 간첩 이선실이가 진짜 보는 눈에 있었네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결국은 김부겸 씨가 남쪽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진짜 간첩으로서 진짜 성공했네요. 네, 그분은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한두 차례 만났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그 할머니가 간첩 이선실이죠. 수표로 500만원을 두고 갔다고 했다. 그 당시 500만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7, 8천만원?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500만원을 두고 갔다고 했다. 마땅한 수입도 없이 살던 시절이었다. 수입이 없으니까 엄청 큰 돈이죠. 아쉬운 돈이었다. 일단 은행에 예금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권영진 후보 말씀이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김부겸 후보님 평소에 내가 선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벼슬자리 탐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꾸 진영 논리 때문에 다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입니까? 우리 새누리당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김부겸 후보는 자기 진영 안에서 그 진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저는 그게 바로 김부겸 후보님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님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는 당으로 가셔서 여당 생활 4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당 되고 또 이번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맡으셨지만 야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여기 와서 새누리당 욕하기 전에 나는 민주당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선사했는가, 저는 새누리당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부겸 선배님 저보고 열린우리당 만들 때 인사동서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편안한 당, 마음에 드는 당 찾아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여기서 어쨌든지 싸워서 이 당을 바꾸고 이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으로 만드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성식은 울었잖아요. 형이 좀 여기 남아 있어야 내가 다음번에 국회의원도 되고 일할 것 같은데 가지 마자. 그런데 김부겸 의원님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시는 것까지는 뭐 소신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당 안에 가서 그 당의 잘못된 거,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웠어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그 진영 논리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표 얻어서 그 최고위원 되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모질게 얘기하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화해하자고 하시면서 산업화 세력을 그렇게 모질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대구시장 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박근혜 욕해가지고는 시장 되기 어렵잖아요. 가슴 속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그런 게 있습니까? 독재자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작물로서 지금 작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사과하셨어야죠. 이걸 자꾸 얼버무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보고 인신공격한다고 그러고 알면서 다 얘기한다 그러고, 저는 이게 김부겸 선배님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옛날에 내가 봤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나, 삼선하고 정치 오래 하시더니 그리고 최고위원도 돼야 되고 대통령에 대한 꿈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김 후보님이 생각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권 후보께서 약간 착각하신 거는 바로 잡읍시다. 저희들이 그 한나라당을 탈당할 무렵에 정말 제가 대북 송금 특검 반대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왕따된 상황이었다는 거 권 후보 잘 아실 거고요. 그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유리결식 하듯이 정말로 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래서 한 게 그게 한 8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겨우 만든 당이라는 게 말이 대통령 당이지 40석 가까이 되는 40석 정도 되는 그 조만한 당이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한나라당이 있으면서 당을 개혁하지 그랬냐라는 어떤 질책은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뒤로 저한테도 늘 멍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당에 와서 그러면 제가 호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지역주의에 맞서고 당내 그 진영 논리를 갈라서 상대편 가슴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로 말을 뒤집고 하는 정말 우리 당의 정치 행태를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제가 얼마나 당해왔는지. 그러면서 저희까지 버텨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우리들의 정치 행적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라는 식의 좀 그런 평가는 놔두시고요. 다만 저보고 왜 좀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되고 오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표가 그렇게 정말 탐이 나서 그러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그분들에게 가슴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릴 첫 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은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인 산업화 시대의 어떤 주역이었다는 그분들의 자부심에 정말 다가가고 싶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한번 만들자 그랬고요.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그러면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든다는 게 지금 대구에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드는 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하에가 됩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그거는 정의당 그러니까 이원준 후보 얘기가 더 맞을런지 몰라요. 광주에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들려고 김 후보께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몰라요. 근데 대구 가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들겠다 하는 거는 보수표 얻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밖에 안 된다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라는 형식으로 자꾸 포장을 해내시니까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의 화해라고 하면 대구에 대한 규정도 아무리 당내에서 이 박근혜와 박정희의 허상이 드리워진 곳이다라고 계속 그동안은 표현을 하셔놓고 그리고 이 지금 어떤 말씀까지 하셨나요? 보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부산일보 부일 장학회를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젊은 민족 언론인 김지태를 협박하고 고문해서 빼앗았습니다. 영남대학교,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재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가진 0.1%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씨는 영남대학교를 국가에 내놓으세요. 김부겸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징, 박근혜 씨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부패 집단들, 비리 집단들 0.1%를 되는 이 집단들을 박정희 정권 때 다 만들어놨는데 왜 대구에서 불명예스럽게 그런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그 도청 후적지 노른자기 같은 땅에 만들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면은 박정희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박정희를 우리가 여기서 기념해서 우리 후세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물려주는 게 맞다고 나는 내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불과 2, 3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선거 앞두고 나서 박정희 기리기 위해서 컨벤션 센터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납득이 도대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대해서. 자, 그 후보 아시겠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정치 지도자는 늘 공이 있고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적어도 공이 과보다 더 큰 분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어요. 이 연설문 어디에도요. 자, 그럼 좋습니다. 어디에도 공이라는 거 한 문장도 없어요. 권 후보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파를 달리했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부 고운 말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 줄에 서서 정치는 안 했습니다. 네. 대구 가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고도 대구의 지도자 우세주인장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씨 세력과 아직도 박근혜 씨한테 뭔가 신데렐라가 되기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키우고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박근혜 씨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아버님께서 당시에 젊은 언론인 김지태로부터 부산일보 뺏고 부일장학회 뺏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나 혹은 경북도민들이 박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업적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정치 지도자로서 그분을 존경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전부 가슴속에 담화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산업화의 가치를 이제는 어디에선가 드러내놓고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자.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아이고 야이야 우리는 그네 아이가 가거든. 엄마 그만하면 그 사람들 많이 묻다 아이가 오브레 바꾸자. 어때요? 어때요? 근데 누구로 바꿔? 누구로 바꿔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꿀 때 됐지 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요 대구 경북만 벗어나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
서울에 유학 간 아들, 딸들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해보세요. 대구만 백지 박근혜 새누리당까지 서울에 가면 박근혜 새누리당 떠들면 사람들이 한물 간 사람이라고 알아요. 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마 월요일쯤 여러분들의 집으로 공보물이 배달될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실었습니다. 매일신문에도 났던 건데요. 이겁니다. 2008년에 달성군에 있는 디지스트 캠퍼스 기공식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간첩 돈 받았던 김부겸 이 그래픽으로 한때 난리가 났었죠. 네, 2016년 총선 때 제가 만든 것인데요. 대구 수성구 선거, 그러니까 김문수 대 김부겸 대결 때 나온 것이죠. 이 그래픽으로 인해서 김부겸 측의 무슨 법대 교수라는 작자가 저를 고발하였고, 네, 서울에서 저는 대구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대구지검에서 17시간, 1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지만 제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기사의 팩트였기 때문에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 기사도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선거 기간에 이 이미지로 인해서 대구 매일신문의 연이틀 톱으로 나올 정도로 핫 이슈였었죠. 이 그래픽으로 인해서 제가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 나오니까 김부겸 측에서는 다시 저를 추적했습니다. 선거 2달 뒤에 다시 저를 고발했는데 제가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공표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저를 고발했었죠. 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80만원 벌금을 내었습니다. 검사가 120만원을 구형하는 것을 제가 말을 했었죠. 제가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올렸던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벌을 달게 받겠다 라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씨가 간첩 이선실에게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첩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간첩 돈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간첩인 줄 알고 받았던 모르고 받았던 결과적으로 간첩 돈 받았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김부겸 씨가 간첩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았다? 그것도 사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 라는 책 78페이지에 나옵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간첩 돈 받아놓고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김부겸을 안중규가 저격하겠습니다. 김부겸 자신의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 78페이지에 간첩 이선실 할머니가 두고 간 돈 500만원을 일단 은행에 맡겼다, 예금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부겸은 간첩 돈 안 받았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나온 자신의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 7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조차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글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같았으면, 미국 같은 선진국이었다면 진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죠. 네, 나는 민주당이다 78페이지에 나오는 김부겸의 저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988년으로 기억된다. 1988년은 김부겸이가 31살 때입니다. 당시 진보정치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나는 퇴근하여 장모님과 알고 지낸다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이 할머니가 간첩인데 김부겸에게 접근한 거죠.
그분은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어우, 진짜 그 할머니 간첩 이선실이가 진짜 보는 눈에 있었네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결국은 김부겸 씨가 남쪽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진짜 간첩으로서 진짜 성공했네요. 그분은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한두 차례 만났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그 할머니가 간첩 이선실이죠. 수표로 500만 원을 두고 갔다고 했다. 그 당시 500만 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7, 8천만 원?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500만 원을 두고 갔다고 했다. 마땅한 수입도 없이 살던 시절이었다. 수입이 없으니까 엄청 큰 돈이죠. 아쉬운 돈이었다. 일단 은행에 예금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권영진 후보 말씀이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김부겸 후보님 평소에 내가 선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벼슬자리 탐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꾸 진영 논리 때문에 다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입니까? 우리 새누리당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김부겸 후보는 자기 진영 안에서 그 진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저는 그게 바로 김부겸 후보님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님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는 당으로 가셔서 여당 생활 4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당 되고 또 이번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맡으셨지만 야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여기 와서 새누리당 욕하기 전에 나는 민주당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선사했는가, 저는 새누리당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부겸 선배님 저보고 열린우리당 만들 때 인사동서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편안한 당, 마음에 드는 당 찾아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여기서 어쨌든지 싸워서 이 당을 바꾸고 이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으로 만드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성식은 울었잖아요. 형이 좀 여기 남아 있어야 내가 다음번에 국회의원도 되고 일할 것 같은데 가지 마자. 그런데 김부겸 의원님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시는 것까지는 뭐 소신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당 안에 가서 그 당의 잘못된 거,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웠어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그 진영 논리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표 얻어서 그 최고위원 되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모질게 얘기하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화해하자고 하시면서 산업화 세력을 그렇게 모질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대구시장 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박근혜 욕해가지고는 시장 되기 어렵잖아요. 가슴 속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그런 게 있습니까? 독재자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작물로서 지금 작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사과하셨어야죠. 이걸 자꾸 얼버무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보고 인신공격한다고 그러고, 알면서 다 얘기한다 그러고. 저는 이게 김부겸 선배님,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옛날에 내가 봤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나. 삼선하고 정치 오래 하시더니, 그리고 최고위원도 돼야 되고, 대통령에 대한 꿈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김 후보님이 생각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권 후보께서 약간 착각하신 거는 바로잡읍시다. 저희들이 그 한나라당을 탈당할 무렵에 정말 제가 대북 송금, 특검 반대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왕따된 상황이었다는 거 권 후보 잘 아실 거고요. 그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유리결식 하듯이 정말로 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래서 한 게 그게 한 8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겨우 만든 당이라는 게 말이 대통령 당이지
40석 가까이 되는 40석 정도 되는 그 조만한 당이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한나라당이 있으면서 당을 개혁하지 그랬냐라는 어떤 질책은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뒤로 뭐 저한테도 늘 멍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당에 와서 그러면 제가 호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지역주의에 맞서고 당내 그 진영 논리를 갈라서 상대편 가슴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로 말을 뒤집고 하는 거, 정말 우리 당의 정치 행태를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제가 얼마나 당해왔는지. 그러면서 저희까지 버텨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까지 우리들의 정치 행적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 한다라는 식의 좀 그런 평가는 놔두시고요. 다만 저보고 왜 좀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되고 오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표가 그렇게 정말 탐이 나서 그러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그분들에게 가슴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릴 첫 뭐가 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은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인 산업화 시대의 어떤 주역이었다는 그분들의 자부심에 정말 다가가고 싶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한번 만들자 그랬고요.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그러면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든다는 게 지금 대구에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드는 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하해가 됩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그거는 정의당이 그러니까 이원준 후보 얘기가 더 맞을런지 몰라요. 광주에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들려고 김 후보께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몰라요. 근데 대구 와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들겠다 하는 거는 보수표 얻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밖에 안 된다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라는 형식으로 자꾸 포장을 해내시니까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라고 하면 대구에 대한 규정도 아무리 당내에서 이 박근혜와 박정희의 허상이 드리워진 곳이다라고 계속 그동안은 표현을 하셔놓고 그리고 이 지금 어떤 말씀까지 하셨나요? 보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부산일보 부일 장학회를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젊은 민족 언론인 김지태를 협박하고 고문해서 빼앗았습니다. 영남대학교,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재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가진 0.1%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씨는 영남대학교를 국가에 내놓으세요. 김부겸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징, 박근혜 씨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부패 집단들, 비리 집단들 0.1%를 되는 이 집단들을 박정희 정권 때 다 만들어놨는데 왜 대구에서 불명예스럽게 그런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그 도청 후적지 노른자기 같은 땅에 만들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면은 박정희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박정희를 우리가 여기서 기념해서 우리 후세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물려주는 게 맞다고 나는 내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해야지. 불과 2, 3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선거 앞두고 나서 박정희 기리기 위해서 컨벤션 센터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납득이 도대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대해서. 자, 그 후보 아시겠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정치 지도자는 늘 공이 있고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적어도 공이 과보다 더 큰 분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어요. 이 연설문 어디에도요. 자, 그럼 좋습니다. 어디에도 공이라는 거 한 문장도 없어요. 권 후보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파를 달리했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부 고운 말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 줄에 서서 정치는 안 했습니다. 네. 대구 가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고도 대구의 지도자 구세주인장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씨 세력과 아직도 박근혜 씨한테 뭔가 신데렐라가 되기를 바라는 대구 시민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키우고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박근혜 씨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아버님께서
당시에 젊은 언론인 김지태로부터 부산일보 뺏고 부일장학회 뺏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나 혹은 경북도민들이 박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업적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정치 지도자로서 그분을 존경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전부 가슴속에 담화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산업화의 가치를 이제는 어디에선가 드러내놓고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자.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아이고 야이야 우리는 그네 아이가 가거든. 엄마 그만하면 그 사람들 많이 묻다 아이가 오브레 바꾸자. 어때요? 어때요? 근데 누구로 바꿔? 누구로 바꿔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꿀 때 됐지 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요 대구 경북만 벗어나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 서울에 유학 간 아들 딸들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해보세요. 대구만 백지 박근혜 새누리당까지 서울에 가면 박근혜 새누리당 떠들면 사람들이 한물 간 사람이라고 알아요. 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마 월요일쯤 여러분들의 집으로 공보물이 배달될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실었습니다. 매일신문에도 났던 건데요. 이겁니다. 2008년에 달성군에 있는 디지스트 캠퍼스 기공식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